빗소리가 세상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폐교사 복도, 깨진 창문 사이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이미 죽어 있었고 오직 번개가 칠 때만 그 안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번쩍 순간 복도 바닥이 보였습니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두 명도 아니었습니다. 10명. 쇠파이프를 쥔 채로 혹은 놓친 채로 건장한 남학생 10명이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신음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숨소리만이 거칠게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살아는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안경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교사용 카디건은 찢어져 어깨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숨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조깅을 마친 사람처럼, 아니, 마치 이 정도는 준비 운동도 아니라는 듯이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 웅크린 한 소년을 향해 번개가 다시 쳤습니다. 그 섬광 아래 소년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고 왼쪽 눈 아래는 이미 시퍼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공포도 안도도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 기다리던 장면을 드디어 목격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극장 맨 앞자리에서 클라이맥스를 감상하는 관객의 눈. 소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성능 확인 완료.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직 모릅니다. 이 소년이 왜 웃었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5분 전까지 이 복도에서 비명을 지르던 쪽은 저 10명이 아니었습니다. 12시간 전까지 이 여자는 학생들에게 종이 비행기를 맞으며 어색하게 웃던 한없이 만만해 보이는 신임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저 소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과거를, 이 여자의 죄책감을, 이 여자를 이 학교로 끌어들인 것이 누구인지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설계되기 시작한 그날로 2달 전 어느 재벌가의 서재,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뷰라고 불리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앉은 소년의 눈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강준혁, 17살, 강성그룹 회장의 손자, 촉법소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복수를 설계하는 자, 그의 앞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여군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매, 군복 위에 계급장, 하사 서윤아라는 이름 아래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실패 보고서 마이너스 민간인 보호 요청 미이행. 강준혁의 손가락이 화면을 쓸어내렸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스크롤되었습니다. 출동 허가 불가 민간 사안으로 분류 대상자 사망. 그리고 마지막 줄. 대상자 강민재 17세, 사인 투신. 강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촌형의 이름을, 사촌형을 죽인 것과 다름없는 이 시스템의 기록을,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책감이 깊은 사람은 다루기 쉬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어쩌면 죽은 형에게. 형, 내가 칼 하나 구했어. 태블릿 화면 속에 서윤아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의 사진. 아직 군복을 입고 있던 시절. 아직 자신의 실패를 모르던 시절. 강준혁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빛들 중 어딘가에 자신의 형을 죽인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아무 죄책감 없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재 4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서윤아는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영고등학교. 철제 정문 위의 글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손에 든 출근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교과서와 수업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몇 킬로그램. 3년 전 어깨에 맸던 20kg짜리 군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방은 그 군장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어깨를 짓누르는 것. 선생님, 비켜주세요. 뒤에서 자전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윤아는 황급히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도. 교무실에 들어서자 커피 향과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로 선생님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문도 없고 복사기 바로 옆인 자리. 하루 종일 기계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자리. 하지만 서윤아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존재감 없이 스며드는 편이 편했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이번에는 자기 자신만 무너지면 되니까. 첫 수업. 2학년 3반. 서윤아는 교탁 앞에 섰습니다. 32개의 책상, 32켤레의 눈동자. 그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출입구 하나, 창문 4개, 엄폐물 없음. 위험 요소 스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어 그 본능을 털어냈습니다. 여기는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교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체육 수업을 맡게 된 서윤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칠판에 이름을 적는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흰 분필이 칠판에 긁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교실 뒤쪽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야, 손 떨려 손. 체육선생이래, 체육선생. 팔굽혀펴기 10개도 못할 것 같은데? 수군거림이 교실을 채웠습니다. 서윤아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부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 어색한 미소가 오히려 비웃음을 키웠습니다. 슥. 종이 비행기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3년 전에 그녀였다면 저 비행기를 던진 손목을 잡고 2초 만에 책상 위에 제압했을 것입니다.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종이 비행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자, 수업 시작할게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떠들었고 몇몇은 대놓고 엎드려 잠을 잤습니다. 서윤아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 파묻혔습니다. 마치 그녀가 투명인간이라는 듯이. 바로 그때 교실 맨 뒤 창가 자리, 서윤아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한 학생이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떠들지 않았습니다. 비웃지도 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차갑게,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그 눈빛, 서윤아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17살의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 안에는 호기심도 반항심도 장난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언가를 측정하는 듯한 냉정함만이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강준혁. 서윤아는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 직감을 무시했습니다. 설마 고등학생이 위험할 리가. 수업이 끝나고 서윤아가 교실을 나서려는 순간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서윤아가 돌아섰습니다. 강준혁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서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는요. 강준혁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처음 보는 학생이 저런 말을 하는지, 이번에는이라니 마치 과거의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그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들여다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 과잉이라고,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교실에 홀로 남은 강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는 것을. 예상대로야.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아의 얼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빨간 글씨. 작전 실패 보고서 대상자 사망 강민재 17세. 강준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죄책감이 깊은 사람일수록 다루기 쉬워. 창밖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마치 눈처럼. 아니, 마치 재처럼. 형, 칼이 잘 들어왔어. 그의 눈에 서린 것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수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아는 아직 자신이 무대 위에 올려졌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아는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도, 교실에서도, 복도에서도. 그녀가 지나가면 학생들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인사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간혹 누군가 그녀를 쳐다보면 그건 비웃음이거나 무관심이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서윤아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원래 그러려고 온 거라고.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일하고 누구의 기대도 받지 않는 삶. 그것이 지금의 그녀에게 어울리는 삶이라고. 하지만 어떤 것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점심시간. 서윤아는 도시락을 들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에 눈치 보이는 공기가 싫었습니다. 선배 교사들의 한숨 섞인 대화,
행정실에서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 복사기의 쉴 새 없는 윙윙거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낄낄거리는 장난치는 아이들의 웃음. 하지만 계단을 몇 칸 더 오르자 그 소리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둔탁한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짧게 끊기는 신음. 서윤아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 가방이 축 처졌습니다. 올라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야, 오늘 얼마 가져왔어? 이게 다야? 장난해? 또 둔탁한 소리. 이번에는 더 컸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 끌려가는 소리. 서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비슷한 소리를 들었던 날, 출동 허가를 기다리며 무전기만 붙잡고 있던 날,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날. 민간 사안입니다. 대기하십시오. 그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시야가 적응했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5명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 5명이 한 아이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이는 얼굴을 감싸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 교복 셔츠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에워싼 학생들 중 한 명이 서윤아를 발견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학생이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귀에 걸린 이어폰, 입꼬리에 걸린 비웃음.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오태진. 교무실에서 들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애. 그가 바로 이 학생이었습니다. 아, 새로운 쌤이시네. 오태진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서윤아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그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뭐 보셨어요? 서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만해라라고 말해야 할까요? 교무실에 보고하겠다라고 경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쌤, 여기 학생들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오태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뒤에서 다른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그렇죠, 민수야?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민수라고 불린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장난이에요. 들으셨죠? 오태진이 다시 서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전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쩔 건데? 라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아는 그 눈을 피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내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민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코피가 흘러 입가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눈에는 공포와 그리고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 3년 전에도 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영정 사진 속에서. 선생님, 오태진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오해 없으시죠?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쌤도 여기 오래 계시고 싶으시잖아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그러나 증거가 남지 않는 협박. 서윤아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3년간 잠재워뒀던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녀석의 손목을 잡아 꺾으면
3초면 바닥에 엎드릴 텐데. 나머지 넷도 10초면 끝낼 수 있는데.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저녁 신고를 할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아는 주먹을 풀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등 뒤에서 터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진짜 가네. 역시 만만하다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서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자기 혐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도망쳤습니다. 또 계단 중간쯤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 선생님, 아래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단 아래 어둠 속에 한 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보던 그 차가운 눈, 강준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처음부터요. 강준혁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텅 빈 계단통에 울렸습니다. 서윤아 앞에 멈춰서서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다 들었어요. 서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요. 강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비난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왜 그냥 오셨어요? 왜냐고. 서윤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니까.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강준혁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할 수 있잖아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뭘, 몰라요? 강준혁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눈 아까 봤어요. 오태진이 다가왔을 때 출입구 확인하고 인원 세고 제압 순서 계산하는 눈이었어요. 서윤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일반인은 그런 눈 못해요. 강준혁이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망치지 마세요, 선생님. 저 위에 있는 애 민수요. 내일도 맞을 거예요. 모레도요. 선생님이 외면하는 동안 계속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아는 벽에 기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학생은 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자신에게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계단을 내려간 강준혁이 어둠 속에서 멈춰 섰다는 것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1단계 완료, 죄책감 자극됨, 예상대로 반응 중, 그리고 화면을 끄며 중얼거렸다는 것을, 조금만 더 밀면 돼. 그의 눈에는 슬픔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칼날을 가는 대장장이의 눈. 그것이 지금 강준혁의 눈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서윤아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옥상에서 피를 흘리며 웅크려 있던 민수의 얼굴. 그리고 3년 전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소년의 얼굴. 두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매일 아침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헬쑥했습니다. 눈 밑에는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 차려. 넌 교사야. 그냥 교사. 하지만 그 주문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체육 시간 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축구였습니다. 서윤아는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여학생들은 그늘에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서윤아의 시선이 운동장 한쪽에 멈췄습니다. 오태진과 그 패거리가 한 학생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워싸인 학생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강준혁이었습니다. 서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태진이 강준혁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친근한 척하는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너도 내 미치야라는 선언. 하지만 강준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오태진이 말하고 패거리들이 웃고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해도 강준혁은 마치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태도가 오태진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갑자기 오태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강준혁의 멱살을 잡으려는 동작. 서윤아는 반사적으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태진의 손이 강준혁의 옷깃에 닿기 직전 강준혁이 미세하게 몸을 틀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어깨를 반보 뒤로 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태진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균형을 잃은 오태진이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주변 학생들 몇 명이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형 혼자 춤춰? 오태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강준혁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서윤아는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강준혁의 입꼬리가 올라갔다는 것을. 비웃음이었습니다. 감추지 않는 노골적인 비웃음. 이 새끼가. 오태진이 이를 갈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분노를 삼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방과 후에 보자. 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담하게, 마치 식당 예약을 확인하듯이. 네, 어디로 갈까요? 오태진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자신을 놀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구교사, 5시. 그 말을 남기고 오태진이 돌아섰습니다. 패거리들이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강준혁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준혁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입술이 아니라 눈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제 당신 차례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 수업 마무리할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방과 후. 서윤아는 교무실 책상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4시 45분. 15분 후면 5시. 강준혁이 구교사로 간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오태진 패거리를 상대하러. 왜 저러는 걸까요? 서윤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5명 이상을 혼자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두들겨 맞을 것입니다.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담담했을까요?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이. 시계의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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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50분. 서윤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교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왜 가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관여하지 않기로 했잖아. 투명인간으로 살기로 했잖아. 저 학생이 맞든 말든 내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교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오래전 폐쇄된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철거 예정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찢어져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둔탁한 소리. 서윤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굳었습니다. 가지마. 돌아가. 신고해. 누군가 부르면 돼. 하지만, 아야. 비명이 들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비명. 강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적응하는데 3초. 그 3초 동안 그녀의 귀는 모든 소리를 분석했습니다. 숨소리 6개, 발소리 하나, 웃음소리 5, 그리고 신음소리 하나. 시야가 트였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강준혁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왼쪽 눈밑이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태진이 그 위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태진이 서윤아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짜증과 즐거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와, 쌤이 여기까지 오셨네. 진짜 열정 있으시다. 패거리들이 낄낄거렸습니다. 5명, 모두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파이프, 강목, 벽돌. 서윤아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반사적이었습니다. 본능적이었습니다. 출입구 하나, 창문 2 개판자로 막힘, 장애물 다수, 조명 불량, 적 5명, 무장 상태, 전투 경험 미비 추정, 제압 순서 가장 가까운 좌측부터 파이프 소지자 우선. 2초 만에 머릿속에서 작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아는 그 작전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지금 당장. 오태진이 비웃었습니다. 뭐래, 이 아줌마가. 경찰 부를 거야. 부르세요. 오태진이 쇠파이프로 바닥을 탁 쳤습니다.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부르시면요. 저는 촉법소년이라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근데 쌤은요?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학생 때리면 뉴스 나오잖아요. 여교사, 학생 폭행 이러면서 인생 끝이죠? 논리적이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서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강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 묻은 얼굴로 서윤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서윤아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준혁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입모양만으로. 도망치지 마세요.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아의 안에서 3년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야, 쌤 왜 그래? 표정이 왜? 오태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서윤아의 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불안과 공포로 흔들리던 눈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호수처럼, 아니, 얼어붙은 호수처럼. 그 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쌤?
서윤아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를 뒤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무게 중심이 낮아졌습니다. 발끝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변화. 하지만 그 변화가 만들어낸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오태진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눈앞의 여자가 방금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서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업은 끝났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음의 차갑고 단단한 음색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교사 아니야. 오태진의 손에 든 쇠파이프가 떨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강준혁은 그 장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피 묻은 입술 사이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칼집에서 칼이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태진의 손에 든 쇠파이프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떨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그냥 여자였습니다. 자기보다 머리 하나 작은 마른 체구의 여교사. 일주일 전만 해도 종이 비행기 맞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여자. 그런데 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걸까요? 뭐야, 왜 다들 멍하니 서 있어? 오태진이 억지로 웃으며 패거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시발, 그냥 여잔데. 오태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서윤아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렸습니다. 분노에 찬 공격은 언제나 예측 가능하니까요. 서윤아가 움직였습니다. 반보. 그녀가 이동한 거리는 고작 반보였습니다. 왼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틀며 내디딘 반보. 하지만 그 반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오태진의 몸이 관성에 의해 앞으로 쏠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순간 서윤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빨랐습니다.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녀의 왼손이 오태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태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그녀의 오른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파고들었습니다. 컥! 숨이 끊겼습니다. 횡격막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오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의 몸은 이미 바닥으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쿵!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2초. 시작부터 끝까지 고작 2초였습니다. 태진이 형. 패거리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덩치가 가장 큰 녀석이었습니다. 강목을 들고 돌진해 왔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함성을 지르며 서윤아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발소리만으로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3보, 2보, 1보. 강목이 그녀의 등을 향해 휘둘러지는 순간 그녀의 몸이 낮아졌습니다. 쭈그려 앉듯 무릎을 접었습니다. 강목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다리가 회전했습니다. 발목 걸기. 단순하지만 정확한 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째 녀석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서윤아의 팔꿈치가 그의 관자놀이를 스쳤습니다. 의식이 날아갔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4초. 2명. 나머지 셋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정면에서 하나, 좌우에서 각각 하나씩. 협공이었습니다. 파이프, 벽돌, 주먹.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서윤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좁은 공간, 다수대1, 불리한 상황. 아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야말로 그녀의 영역이었습니다. 적이 많아질수록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니까요. 협공은 빈틈을 만들고 빈틈은 기회가 되니까요. 그녀가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공격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고드는 선택. 정면의 적이 당황해서 팔을 뻗었습니다. 서윤아는 그 팔을 잡아 비틀며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인간 방패. 정면의 적을 잡아 돌려 세우자 좌측에서 날아온 벽돌이 그 녀석의 등에 맞았습니다. 아! 비명이 터졌습니다. 동료의 등에 벽돌을 던진 녀석은 멍하게 굳었습니다. 그 순간을 서윤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간 방패를 밀쳐내며 다가갔습니다. 목을 향해 수도를 날렸습니다. 정확히 경동맥을 스치는 타격. 기절시키기엔 충분하고 죽이기엔 부족한 힘 조절. 세 번째가 쓰러졌습니다. 8초. 네 번째가 벽돌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싸울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눈이었습니다. 또 도망. 말이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서윤아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느새, 어떻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여자의 얼굴이 있었고 그 다음 순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무릎에 충격이 왔습니다. 관절이 접히며 바닥에 꿇어앉았습니다. 동시에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덜미에 손날이 떨어지며 의식이 날아갔습니다. 11초, 4명,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벽에 등을 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었던 파이프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지 사이로 젖은 자국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아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그 소리가 마지막 남은 녀석의 심장을 조였습니다. 하지마, 제발. 애원이었습니다. 서윤아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려다보았습니다. 감정 없는 눈으로. 앞으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수 근처에 얼씬거리면 손을 들어 그의 턱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더 무서웠습니다. 다리 분해할게. 마지막 녀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기절이었습니다. 공포에 의한 자발적 기절. 서윤아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5명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살아는 있었습니다. 전부.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20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아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도 다리도 심장도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배수구가 뚫린 것처럼. 그때 느릿한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짝, 짝, 짝. 서윤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강준혁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여전히 찢어져 피가 흘렀고 왼쪽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벽에 기대며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탄도 두려움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한 결과를 확인한 사람의 목소리.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셨죠? 서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준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쓰러진 오태진의 옆을 지나며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서윤아는 듣지 못했습니다. 성능 확실하네. 강준혁이 고개를 들어 서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그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주 잠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복수를 향한 기대인지 서윤아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움직인 손. 3년간 잠재우려 했던 손.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바깥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느새 하늘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들었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 곧 쏟아지는 폭우로. 서윤아는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깨진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요.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비 더 세지기 전에. 서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러진 학생들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모두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을 뿐. 저 애들은 깨면 병원 가겠죠. 아니면 집에 가서 누워 있거나. 강준혁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쟤들이 먼저 때렸으니까요. CCTV는 없고 말해봤자 자기들 창피할 뿐이에요. 논리적이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계산. 서윤아는 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학생은 대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까지 맡고 있던 사람이. 넌 괜찮아? 네. 얼굴 많이 다쳤잖아. 강준혁은 멈칫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죠. 두 사람은 구교사를 나섰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갑고 세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윤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을 걷는 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와 빗물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걸었습니다. 마치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서윤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강준혁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화면에 뜬 메시지가 무엇인지. 작전 2단계 완료. 동맹 형성 준비.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강준혁 자신이라는 것을. 미리 설정해둔 예약 발송.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아는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5명을 쓰러뜨린 자신의 손, 떨리지 않던 심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던 소년의 얼굴. 뭘 한 거지? 서윤아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억누르고 잠재우고 잊으려 했던 것들. 그것들이 단 20초 만에 전부 깨어났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잠든 적 없었다는 듯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윤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개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오후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피부를 때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팔뚝의 근육, 복부의 라인,
등에 남은 오래된 흉터. 3년 동안 방치했지만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몸이었습니다. 서윤아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서윤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벨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강준혁이었습니다. 서윤아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까? 무시할까? 하지만 결국 발이 움직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왼쪽 눈 아래의 멍은 보랏빛에서 누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의 상처에는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차갑고 깊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눈. 어떻게 여길? 주소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가 말했습니다. 서윤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왜 왔는지, 들어와도 될까요? 서윤아는 잠시 망설이다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부엌.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강준혁은 좁은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소박하시네요. 앉아. 서윤아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강준혁이 앉았습니다. 서윤아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태진 패거리요. 강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학교 안 나왔어요. 5명 전부. 서윤아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병원 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뼈가 부러진 애도 있대요. 근데 아무도 신고 안 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서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때렸으니까요. 5대1로. 그것도 여자 선생님을. 그 사실이 알려지면 쟤들이 더 망신이에요. 강준혁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하죠. 선생님은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위로인지 보고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서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강준혁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5명을 쓰러뜨린 손. 지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교사야. 학생을 가르치러 온 사람이야. 그런데 어제 난 학생을 지켰잖아요. 강준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요. 맡고 있던 저. 선생님이 안 왔으면 전 병원에 갔을 거예요. 아니면 더 심한 꼴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건 선생님. 강준혁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눈이 가까워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선생님 자신한테도. 서윤아의 숨이 멈췄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교사가 아니에요. 전 알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707 특수임무단.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준혁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근접 전투 전문. 하사로 복무하다 3년 전 저녁. 저녁 사유는 그만. 서윤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주황빛이 붉은빛으로, 붉은빛이 보랏빛으로. 어떻게 알았어? 서윤아가 물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그건 기밀이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야.
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사진 한 장,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른 사진. 그가 사진을 펼쳤습니다. 서윤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알아요? 서윤아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고 볼에 보조개가 패인 얼굴. 17쯤 되어 보였습니다. 서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얼굴을 알았습니다. 3년 전 긴급보호 요청이 들어왔던 날, 출동 허가를 기다리며 화면으로만 봤던 얼굴, 그리고 결국 영정사진으로 다시 만난 얼굴. 민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사촌형이에요. 강준혁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2년 전에 죽었어요. 학교 폭력 때문에. 사진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웃고 있는 소년의 얼굴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선생님이 출동했어야 하는 날. 선생님이 구했어야 하는 사람. 강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비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더 날카롭게 서윤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서윤아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스스로 의식하기도 전에. 미안해. 미안해. 나는 그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 3년 동안 삼키고 억누르고 외면했던 감정. 그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출동 허가가 안 났어. 민간 사안이라고. 기다리래서. 기다렸는데 강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는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선생님,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형을 죽인 건 선생님이 아니에요. 형을 죽인 건 학교 폭력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 폭력을 방치하고 덮고 가해자들을 보호한 사람들이에요. 강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편하게, 아무 죄책감 없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태진, 그 녀석 삼촌이 누군지 아세요? 서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성그룹 이사 최동현. 형을 죽인 놈들을 보호한 배우예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자리를 노리는 놈이기도 하고. 강준혁이 돌아섰습니다. 서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뭘? 복수요.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무겁게, 날카롭게. 형을 죽인 놈들한테 복수할 거예요. 오태진부터 시작해서 최동현까지. 전부 다. 서윤아는 일어섰습니다. 그건 복수라니. 넌 아직 학생이야. 그런 건 촉법소년이에요, 저. 강준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만 18이 안 됐어요. 뭘 해도 형사처벌 안 받아요. 그리고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은 3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 기분. 구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기분. 서윤아의 숨이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구할 수 있어요. 강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를요. 그리고 저 같은 애들을요. 서윤아는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17살의 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17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슬픔, 복수심, 그리고 어둠. 잡아야 할까요? 잡지 말아야 할까요? 서윤아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강준혁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다는 것을, 그의 머릿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것을. 3단계. 동맹 형성. 죄책감은 최고의 접착제야.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윤아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강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아는 강준혁의 안내로 서울 도심의 한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남산타워가 보였고 끝없이 이어지는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뷰. 서윤아가 평생 벌어도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할 세계. 여기가 제 작업실이에요. 강준혁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작업실. 이런 곳을 작업실이라고 부르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넓은 공간 한쪽에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다른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프, 문서, 사진, 동영상. 강준혁이 그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서윤아가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기자회견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 성공한 사업가의 전형적인 표정. 최동현. 강성그룹 이사. 우리 할아버지 다음 서열이에요. 강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형을 죽인 놈이에요. 서윤아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이 사람이 직접 손을 대진 않았어요. 그게 이놈의 방식이에요. 강준혁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최동현을 정점으로 아래로 뻗어나가는 수많은 선들. 기업체, 학교, 경찰서, 언론사.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최동현은 강성그룹 내에서 교육 사업을 맡고 있어요. 학교 재단 여러 개를 가지고 있죠. 동영고등학교도 그 중 하나예요. 서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학교가, 네, 제가 일부러 전학 간 거예요. 강준혁이 돌아보았습니다. 형이 죽은 학교도 최동현 재단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동영고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발령받은 학교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강준혁이 전학 온 것도, 오태진이 그 학교에 있는 것도. 설마 나도? 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오태진. 최동현의 조카예요. 친조카는 아니고 최동현 부인의 여동생 아들이에요. 핏줄은 아니지만 최동현이 직접 키웠어요. 화면에 오태진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 사복을 입은 모습, 어딘가 클럽처럼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 오태진은 최동현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말단이에요.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애들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폭력으로 입막음하고 그 대가로 뭘 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는 거죠. 서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거야. 네. 교장도, 교사도, 경찰도 다 알면서 눈 감은 거예요. 강준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분명히.
형도 그렇게 죽었어요. 맞고 협박당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학교도 경찰도 심지어 가족도 강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경이 그의 얼굴에 빛과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우리 집안은 복잡해요. 할아버지한테 아들이 셋 있었어요.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막내 삼촌. 그 중에 큰아버지가 후계자였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서윤아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큰아버지 아들이 민재 형이었어요. 형은 후계자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힘을 잃었어요. 최동현이 그 틈을 노렸고요. 강준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형을 괴롭힌 애들 전부 최동현이 심은 거예요. 형이 무너지면 할아버지가 흔들리고 할아버지가 흔들리면 최동현이 올라가니까. 재벌가의 권력 다툼. 그 한가운데서 17살 소년이 희생되었습니다. 서윤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리는 건 뭐야? 최동현을 어떻게 하려고? 강준혁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차갑게, 날카롭게 무너뜨릴 거예요. 완전히. 그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최동현은 깨끗한 척하지만 더러운 일을 많이 해왔어요. 학교 비리, 입시 부정, 기업 자금 횡령. 그리고 화면에 서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한테서 뜯어낸 돈을 세탁하는 루트. 오태진 패거리가 갈취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서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동현의 비자금으로 들어가요. 학교 폭력이 그냥 폭력이 아니에요. 조직적인 범죄 시스템의 일부인 거죠. 서윤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학교 폭력이 재벌의 비자금 루트라니 상상조차 못했던 규모였습니다. 오태진 같은 일진은 빙산의 일각. 그 아래에 거대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일부는요. 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해요. 결정적인 게 없어요. 최동현을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증거.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서윤아가 물었습니다. 강준혁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학교 내부에 접근할 수 있어요. 교무실, 행정실, 교장실. 저는 학생이라 한계가 있지만 선생님은 달라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서윤아가 그 학교에 오도록 유도한 것도, 오태진과 충돌하게 만든 것도, 자신을 구하게 만든 것도. 너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야? 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윤아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용당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알아요.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비열하다는 거, 선생님을 이용했다는 거.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저는 아직 애예요. 돈이 있어도 정보가 있어도 결국 애예요. 어른들 세계에서 싸우려면 어른이 필요했어요. 서윤아는 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소년. 어깨가 작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냉정하게 움직여왔지만 결국 그는 17살이었습니다. 형을 잃은 혼자 남겨진 아이였습니다. 서윤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강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나를 이용하려면 끝까지 숨겼어야지. 왜 말해? 서윤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솔직해지면 어쩌자는 거야. 강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아가 다가갔습니다.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아야, 바보.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이용당한 거 알아. 처음부터 내 계획대로 움직인 거 알아. 근데 그게 뭐 어때서? 강준혁이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3년 전에 못한 일, 누군가를 지키는 일. 서윤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날 이용했든, 내가 너를 이용했든, 결과는 같아. 나쁜 놈들이 무너지면 되는 거야.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동현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해? 강준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교장실 금고요. 거기에 최동현과 학교를 연결하는 장부가 있어요. 그걸 확보하면. 알았어. 서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해? 이번 주 토요일. 학교에 사람이 없는 날.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군인과 복수에 미친 소년.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에게 이용당하는 관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서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경 너머 어딘가에 최동현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편하게 잠들어 있겠죠. 곧 그 잠을 깨워줄 것입니다. 영원히 깨지 못하게. 토요일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진 밤이었습니다. 서윤아는 학교 담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단단히 묶고 장갑을 낀 손으로 담장을 짚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입는 작전복. 몸에 딱 맞았습니다. 마치 한 번도 벗은 적 없었다는 듯이 귓속의 이어폰에서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들려요? 들려. 경비 순찰이 30분 간격이에요. 방금 지나갔으니까 28분 남았어요. 충분해. 서윤아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착지는 소리 없이 풀밭 위에 발이 닿는 순간 몸을 낮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빛났습니다. 적외선 장비 없이도 야간 시야 확보. 3년이 지나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본관 건물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발소리 없이 숨소리조차 죽이며 누군가 봤다면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요. 후문 잠금 장치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특수 공구를 꺼냈습니다. 강준혁이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잠금 장치에 대고 몇 초간 조작했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침입 성공. 좋아요. 교장실은 3층 동쪽 끝이에요. 서윤아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소리가 텅 빈 건물에 울렸습니다. 아니,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계단의 어느 부분을 밟아야 삐걱거리지 않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층. 복도 끝에 교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서윤아는 문 앞에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공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교장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었습니다. 책상, 소파, 책장,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대형 액자. 금고는 액자 뒤에 있어요.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는 액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교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남자.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학생들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뒤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숫자 잠금 장치와 지문 인식이 결합된 형태. 쉽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는요? 몰라요. 하지만 강준혁이 잠시 멈췄습니다. 교장의 생일이 7월 23일이에요. 그리고 아들 생일이 9월 15일. 둘 다 시도해 보세요. 서윤아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0, 7, 2, 3. B.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0, 9, 1, 5. B. 다시 오류. 안 돼. 잠깐요. 다른 거. 강준혁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찾았어요. 교장 결혼 기념일. 5월 8일. 0, 5, 0, 8.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서윤아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이름들, 날짜들. 그리고 맨 위에 놓인 검은 장부. 손을 뻗었습니다. 장부를 집으려는 순간. 선생님, 강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누가 와요? 차 세대가 학교로 들어오고 있어요. 서윤아의 몸이 굳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문 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세대. 속도가 빨랐습니다. 경비 아니에요. 경비 차량은 흰색이에요. 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아는 금고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교장실을 나서는 순간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이었습니다. 최소 10명 이상. 선생님, 후문으로 가세요. 후문은 아직. 이어폰에서 잡음이 터졌습니다. 준혁아? 준혁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서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어폰을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계단통에서 발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막혔습니다. 서윤아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복도 반대편 비상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온 신경이 날카롭게 세워졌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철제 계단이 외벽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뛰어내렸습니다. 한 층씩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발이 철판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2층, 1층, 그리고 운동장에 발이 닿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명이 켜졌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빛이 쏟아졌습니다. 승합차 세대의 헤드라이트가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사이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12명.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화면에서 봤던 얼굴. 기자회견장에서 웃고 있던 그 얼굴. 최동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 선생님. 그가 박수를 쳤습니다. 짝, 짝, 짝. 느릿한 박수 소리가 운동장에 울렸습니다. 아니, 서윤아 하사님이라고 해야 하나? 서윤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날 알아? 알다마다요.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작전 전문가. 3년 전에 내 사업을 방해할 뻔했던 분이시죠. 최동현이 다가왔습니다. 출동 허가가 안 났을 때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군 시스템이라는 게 참 편리하더라고요.
위에서 한마디 하면 아래가 멈추니까 서윤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막았죠. 민간 사안이라고, 군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최동현이 웃었습니다. 덕분에 강민재 그 녀석 깔끔하게 처리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원을 그리며 서윤아를 에워쌌습니다. 지금은 당신 차례예요. 서윤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12명, 성인 남자, 무장 상태, 일반 조폭보다는 훈련된 움직임. 아마 청부업자들, 돈 받고 사람 패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들, 분리했습니다. 학생 5명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프로였습니다. 그리고 1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아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프로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프로가 좋아. 그녀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무게중심이 낮아졌습니다. 발끝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올라왔습니다. 군인의 자세. 아니, 사냥꾼의 자세. 아마추어한테 손 떼는 건 좀 그렇거든. 최동현의 눈이 경련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에워싼 쪽은 자신들인데 왜 저 여자가 웃고 있는 걸까요? 뭘 기다려. 그가 명령했습니다. 12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서윤아도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쓰러지는데 3초. 정면에서 달려든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그의 몸을 회전시켜 뒤따라오던 두 번째에게 던졌습니다. 2명이 엉켜 넘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 세 번째의 턱을 팔꿈치로 올려쳤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 비명도 없이 세 번째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프로는 달랐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다른 한 명이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호흡이 맞았습니다. 한쪽에서 공격하면 다른 쪽에서 막고 막는 사이에 또 다른 쪽에서 공격했습니다. 파이프가 서윤아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통증이 번졌습니다. 갈비뼈가 금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한 명을 더 쓰러뜨렸습니다. 무릎을 걷어차고 뒤통수에 손날을 내려쳤습니다. 4명, 남은 건 8. 하지만 몸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파이프가 등을 때렸습니다. 서윤아가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다른 한 명이 그녀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끝이네. 최동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4명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파이프와 강목을 치켜든 채 아깝군요. 707이라더니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최동현이 비웃었습니다. 서윤아는 웃었습니다. 피가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3년 전이었으면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희 전부 30초 안에 끝냈어. 3년 전이 아니니까 문제지. 최동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무리해. 파이프가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학교 정문 쪽에서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여러 대, 그리고 사이렌 소리,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차 뒤로 방송국 차량이 보였습니다. 카메라 조명이 운동장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최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그때 확성기를 든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최동현 이사님, 오랜만이네요. 그 목소리. 최동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차 옆에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년. 손에 확성기를 든 채 강준혁이었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통신이 끊긴 줄 아셨죠? 강준혁이 웃었습니다. 끊긴 척한 거예요. 이사님이 직접 오시도록. 서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강준혁의 함정이었습니다. 서윤아가 잠입하게 만들고 최동현이 직접 나서게 만들고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경찰과 언론을 부른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강준혁이 운동장을 가리켰습니다. 강성그룹 이사 최동현, 청부폭력배 동원해서 여교사 집단 폭행. 좋은 헤드라인이죠? 최동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 공포, 그리고 절망. 이 새끼가. 그가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이미 운동장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청부업자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동현 씨, 당신을 폭행교사 및 청부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동현은 발버둥 쳤습니다. 이게 뭔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강성그룹. 알아요. 강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한 발짝씩. 최동현 앞에 멈춰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게. 하지만 그 눈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성그룹 이사, 할아버지 다음 서열. 그리고 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형을 죽인 놈. 최동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민재? 그 애가 내 형? 이제 알았어요? 강준혁이 웃었습니다. 슬프게. 늦었지만요. 경찰이 최동현을 끌고 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그의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윤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갈비뼈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며칠 후 해질녘 서윤아는 학교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옆구리가 아직 욱신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최동현은 구속되었습니다. 방송을 탄 영상과 교장실에서 빼낸 장부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학교 비리, 자금 횡령, 학교 폭력 조장,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강성그룹에서도 손을 끊었습니다. 그는 끝났습니다. 오태진도 소년원에 갔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준혁이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붉은빛으로, 붉은빛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끝났네.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네. 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서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이라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야. 그녀가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나도 과거에서 벗어난 것 같아. 고맙다, 준혁아. 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 아니에요, 선생님. 서윤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준혁은 난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선생님 기록, 제가 찾았어요.
3년 전 작전 실패 보고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책감을 안고 사는지 전부 조사했어요. 서윤아의 숨이 멈췄습니다. 죄책감이 깊은 사람일수록 다루기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을 골랐어요. 제 칼이 되어주셨으면 해서. 강준혁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칼이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잔인한 고백이었습니다. 서윤아는 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을, 그의 입술을, 그리고 그의 손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말을 내뱉으면서 잔인한 진실을 고백하면서 그의 손은 주먹을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죄책감, 그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윤아를 이용한 것에 대해, 사람을 도구처럼 다룬 것에 대해, 복수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 것에 대해 서윤아는 웃었습니다. 바보. 강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알아. 처음부터 알았어. 서윤아가 난간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강준혁을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날 이용했다는 거, 처음부터 다 계획했다는 거, 진작에 알았어. 그런데 왜 도와줬냐고? 서윤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강준혁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가볍게, 부드럽게, 넌 나쁜 애가 아니야, 준혁아. 강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넌 그냥 형을 잃은 애야. 혼자서 슬퍼하고, 혼자서 분노하고, 혼자서 복수를 계획한. 아직 17살이네. 서윤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 애가 어른한테 기대고 싶었던 거잖아. 칼이라는 핑계로, 도구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그냥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랐던 거잖아. 강준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울어도 돼.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봐. 강준혁의 눈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턱 끝에서 떨어져 그는 울었습니다. 3년 만에 형이 죽은 후 처음으로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추지 않는 눈물을. 서윤아는 그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노을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한참 후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네, 앞으로도 제 곁에 있어 주실 거예요? 서윤아는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난 선생이야. 학생 곁에 있는 게 당연하지. 강준혁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이처럼.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군인과 복수를 끝낸 소년. 서로의 어둠을 알고 서로의 상처를 안고 그래서 서로 곁에 있을 수 있는 두 사람.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두 개의 부서진 조각이 만나 서로의 빈 곳을 채워가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